자, 긴 겨울을 마치고요. 이제 봄으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됐죠. 물속의 수온도 점차 올라서 이제는 정상적인 무드와 정상적인 활성도를 지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직 물속의 여건이 어떨지는 나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봄이 왔다라는 전제하에 봄낚시를 하러 나가봅니다. 이글아이 새로운 시작.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베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 최고의 공략지는 평지형 저수지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세봄, 베스를 유혹하기 위해선 어떤 패턴을 구사해야 할까? 오케이. 던지기 무섭게 오. 속속 걸려 나오는 베스들. 누구라도 화끈한 손맛을 또, 볼 수 또 있는 나왔어, 또. 봄철 베스 같은 낚시의 자리에서. 우와. 패턴은 오케이. 저수온, 강한 바람, 오케이. 탁한 오케이. 물색.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오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베스를 낚아낸 것이 진짜 프로. 오이샤. 봄철 베스 낚시의 모든 것. 이글아이. 파릇한 새봄의 기운이 싹 트는 시기. 드디어 베스꾼들의 계절이다. 자, 첫 번째로 찾은 평지형 저수지. 물색은 좀 탁한 면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수심은 얕아요. 그래서 수온이 빨리 오를 수 있고 봄의 기운이 먼저 퍼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나와봤습니다. 일단 날씨가 크게 받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좀 흐린 날씨라는 것. 이것이 사실 봄 낚시에서는 좀 맑은 날 조화가 좋기 마련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줄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 낚시하기 썩 좋은 징후는 아니다. 자, 봄에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루어들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제가 가장 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어, 저크베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첫 루어는 저크베이트. 작고 날씬한 물고기를 그대로 흉내내서 만든 루어인데 격렬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하지만 이 포인트에 맞는 루어일지 궁금하다. 평지형 저수지인데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고 그곳에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마름이라든지 부들 이런 수초군락이 형성되어 있다가 겨울 저수온기를 사가서 가라앉은 그런 부유물들, 잔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 트래블 훅에 자꾸 걸리는 현상, 또한 앞에 있는 이 립에도 걸려 나오는 현상,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걸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걸림이 있지 않도록 바늘 끝을 묻어서 쓸 수 있는 타입을 가져가되 지금 현재 물색이 탁하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어요. 또한 레틀이라든지 어떤 딱딱함이 부딪히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서 좀 멀리 있는 베스를 홀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블레이드 진동을 조금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훅에다 장착을 해서 쓰는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루어의 소리가 묻혀 베스의 시선을 끌기 힘든 상황. 이럴 땐 블레이드 진동을 조합해서 사용해본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야. 역시나 예상 적중. 와씨. 얼얼한 손맛을 안겨준 첫 베스의 출현. 오랜만이라 더 반갑다. 초반에는 저크베이트를 사용했지만 바늘에 부유물 걸림이 많다. 그래서 훅을 숨기고 그러면서도 존재감을 좀 탁한 물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이 진동을 섞을 수 있는 블레이드를 추가한 위들리시 타입의 스윙 베이트로 베이트시를 표현해서 첫 결과물을 낚았습니다. 블레이드를 조합한 스윈 베이트에 깜빡 속은 녀석. 그러던 중에 제 눈앞에 기가 막히게 탁 누워있는 수몰나무 군락이 나타나게 됐죠. 베스들의 아지트로 첫 손에 꼽히는 수몰나무 포인트다. 오케이. 나와라. 오케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딱 원하는 위치에 떨어져서
있겠다 싶은 상황에서 바로 나오네요.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다음 베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 아직까지 입술이 빨갛게 찬수온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눈 색깔도 아직 주황색으로 춥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아담한 씨알. 그래도 좋다. 지금 이 장애물 안에 분명히 큰 베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한 누워있는 장애물의 길이를 봤을 때 연안선에서 길게 뻗어 있는 곳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큰 베스들이 먼저 산란 영역을 차지하고 산란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아주 좋은 스트럭처,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몰나무 가지 속 숨은 공간이 주된 공략지. 캐스팅을 할 땐 최대한 조용히 들키지 않게 움직인다. 이 커버가 조금 더 발달해 있으니까 라인을 좀 더 두꺼운 걸로 해서 라인 브레이크의 위험성을 좀 줄이고 시작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수몰나무. 만약 바닥 걸림 현상이 생긴다면 채비 손실은 시간 문제다. 이럴 땐 튼튼한 채비가 필수다. 오케이. 첫 번째 아주 기분 좋은 입질을 받았어요. 라인을 쭉 끌고 들어가는 입질. 네, 베스가 랜딩하는 초반에 빠져버렸죠. 아, 베스가 있다라는 확신은 들었지만 조금 더 먹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피칭을 이어갔고요.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먹어. 이리 와. 오케이. 나이스. 자, 나이스. 운 좋게 걸려준 녀석이다. 조금 먹이는 타이밍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걸렸네요. 자, 그래도 사이즈가 준수한 베스를 커버 안에서 넣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걸로, 오래 보여주는 걸로 낚시를 했어요. 쭉 제가 지금까지 넓은 곳을 쭉 치면서 올 때 특별한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베이트피쉬가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렸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보이는 장애물에서는 장애물 안에까지 넣어서 그 주변에 머무르는 벌레라든지 어떤 수중 생물체를 표현하는 것들, 그 장애물 안에서 노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빨리 지나갔다면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액션을 주면서 일정 시간 이상 자잘한 움직임을 줬는데 그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물고 간 걸로 봐서는 빠르게 지나가는 루어를 썼다면 반응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나이스. 아직 수온이 차가운 걸까? 베스들의 움직임이 영 둔한 상태. 이럴 땐 부드럽고 느린 액션을 오래 취해야 입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오케이. 왔어. 아, 작다. 제가 수몰나무에서 첫 번째 베스를 손실을 했고요. 두 번째 베스는 아까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나무에 더욱더 베스들이 붙어 있겠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요 옆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위치를 이동하는데요. 카메라 감독님조차도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요청을 했어요. 발자국 살살 내주세요. 살살. 발자국을 살살.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근거리에서 베스가 있는 경우에 낚시를 많이 하고 제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제 존재를 알리지 않는 한에서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낚아내는 것이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어샤. 또 한 마리 추가 성공. 또다시 같은 나무에서 나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는 좌측, 이번에는 우측에서 공략을 했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오면서 일정 구간 이상을 촘촘히 유영하는 루어로 탐색을 해왔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바이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벨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일단 도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손을 타서 프레셔라는 것이 생겨서 혹시라도 이런 장애물 안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지 않을까, 좀 오랜 시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접근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바로바로 통하는 걸로 봐서는 제 판단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이런 예감이 듭니다. 장애물 깊숙한 곳에서 나온 베스. 이번에도 꾼이 노리는 것은 수몰나무. 각도를 달리할수록 포인트가 새롭다.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작다.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제가 4마리의 베스를 확인했어요. 왼쪽, 중간, 오른쪽 모든 방향에서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장애물을 보면서 접근을 이어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가졌던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날씨의 영향, 또 프레셔의 영향,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그 부분에 있었고, 올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이 잘 통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의 사이즈업을 위해 다른 여건의 저수지로 이동한다. 다행히 조금 햇살이 좀 퍼지고 있고요. 빛이 물속을 좀 데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른 곳을 찾아왔어요. 주로 이렇게 스윙베이트의 블레이드를 덧단 형태라든지 혹은 이런 스피너베이트 같이 중충을 유용하는 것을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녀석들의 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물색이 맑고 규모는 조금 작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빨리 패턴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넓고 큰 대상에서 조금 더 작고 잘 보이는 대상으로 좁혔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연꽃줄기가 삭아내리고 있는 포인트. 예감이 좋은 곳이다. 힘이 뭐 엄청 붙었네요. 우와. 나이스. 루어를 던지기 무섭게 나와준 베스. 블레이드가 조합된 소프트 스윙 베이트를 가지고 중층에서 유용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을 하는데요. 초반에 바로 베스가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역시 같은 무드다. 그런데 조금 빨리 가면 반응이 안 온다. 제 느낌상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릴링을 할 때 조금 부하가 걸리고 제가 루어 무게를 느끼려고 그러면 느낄수록 조관은 없다. 그런데 부드럽게 감기 시작하는데 텅 때리더라. 여기서 이거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 써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림리스 크랭크베이트. 제가 한 마리의 결과를 봤는데요.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을 충분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입질 빈도가 적었어요. 그렇다면 진동과 소리를 크게 가져가지 말고 움직임 또한 너무 크고 빠르게 가져가지 말자. 그것이 조금 더 근사치의 접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롤을 사용해서 블레이드 8분의 1온스의 무게가 추가된 블레이드를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베이트피쉬의 유형 액션, 또한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조금 더 그 생동감이, 역동감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릴링을 자제하면서 수심층만 유지하는 부드럽게 흩날리는 형태로 존재감을 조금 더 키운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때 스피너 베이트 이 2가지로 접근을 하게 됐어요. 빠르고 강하게, 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접근한다. 오케이, 나이스.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오케이, 또 나와서 또 같은 자리에서 와. 오케이, 와, 야, 오케이. 패턴의 정답을 찾은 걸까? 끝없이 이어지는 환상의 바이트. 오케이, 우와. 마리수 조과에 기쁨을 안겨주는 포인트다. 우슈. 오케이, 우와, 우와야. 쉴 새 없이 베스가 낚이지만 엇비슷한 사이즈. 그래도 낚는 재미는 쏠쏠한데
스피너베이트에 또 한 녀석이 나와줍니다. 나이스. 반짝반짝 빛나는 봄 베스. 이 맛에 낚는다. 제가 어느 정도의 이 디테일한 패턴화 작업을 거쳐서 그 유형대로 낚시를 하면서 마리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특이사항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작은 연줄기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바이트가 집중됐고 작은 연줄기가 없는 그냥 오픈된 곳에서는 사실상 바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작은 베스만이 확인됐어요. 아, 이건 명확한 위치적인 혹은 장애물적인 패턴화가 되겠고 또한 그 안에서도 부드럽게 천천히 최대한 흩날림이나 액션을 아주 작게 가져가는 것이 큰 유형화가 된다. 아, 이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오늘 잘 찾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의 목마름은 계속되었죠. 빅베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가까운 수로의 포인트를 찾아 나선다. 제가 물색이 탁한 부분 또한 바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런 채비보다도 처음에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것은 중층에서 유용하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하면서 진동이나 소리를 같이 더해줄 수 있는 이 바람이 파도가 치는 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감을 크게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차터 베이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죠. 차터 베이트를 던져서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에서 우르르 하고 운영하는 중에 상당히 큰 무게감이 꾹꾹 하고 실렸어요. 빠졌어. 우와, 사이즈 좋은데 빠졌어. 우후. 씨. 이야, 아쉽다. 무게감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아쉬움을 너무 한탄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터 베이트를 계속적으로 캐스팅을 이어갔어요. 차터 베이트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아, 꼭 저 앞에서 바이트가 톡 치는 바이트도 저 앞에서 먹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금방 찾아올 것 같은 바이트가 없었죠.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장소였었어요. 베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문이 있어서 새물이라든지 물의 움직임이 있고 베스들이 충분히 쉴 수 있고 은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트럭처인 폐그물도 있고 떼짱도 있고 부들도 있고 이건 정말 천혜의 장소다. 베스들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머무르면서 오래 보여줄 수 있는 타깃 그 형태의 루어로 가자. 그러면 바닥 채비로 가는데 바닥에서 바닥에 그 돌이라든지 흙을 자극하면서 베스들을 좀 유혹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텍사스 리그의 스트레이트 타입의 형태로 접근을 이어가게 됐죠. 포인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캐스팅. 왔어. 우와. 오케이. 오, 사이즈 좋다. 이야. 아. 오샤. 후. 아. 예스. 후. 아, 입질이 정말 그 명확하게 느껴지게끔 도와주는 입질이었어요. 사실상 바람이 많이 불었고 라인이 계속 밀렸고 낚싯대도 바람의 영향 때문에 좀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쭉 끌고 가는 입질이 와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웠죠. 그래서 재빨리 슬랙 라인을 주고 훅셋을 이어갔는데요. 낚싯대가 휘는 휘임새를 봐서는 충분히 사이즈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묵직한 손맛 그 자체. 텍사스 리그에 걸려 나온 덩치급 베스다. 바람의 방향이 애매해서 캐스팅하면 라인이 쫙 늘어져요. 그리고 캐스팅도 이쪽으로 해야 저리 날아가지. 그렇지. 오케이. 아.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우와, 힘 좋다. 우와, 힘 엄청 쓰네요.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우샤. 예. 예스. 아,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녀석을 한 마리 또 꺼냈네요. 와, 최고가 훌륭합니다. 아주 느릿느릿하면서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깔짝깔짝 움직이는 그런 액션을 이어갔는데요.
중간에 약간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 톡하는 입질? 네, 그냥 톡하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배 쓰겠다 싶어서 살짝 들었는데 제가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물고 저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슬랙 라인을 더 감고 확인을 했더니 라인에 쭉쭉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야, 사이즈 훌륭합니다. 나이스. 이것이 바로 빅베스의 위력. 아직은 저수온기에 속하기 때문일까. 겨울베스를 공략하듯 예민하고 얕은 액션을 취하니 제대로 걸려들었다. 자, 오늘 낚시를 처음에 기획한 대로 평지형 저수지들을 찾아 낚시를 했고요. 기대치보다는 처음 못 미치는 그런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해가 좀 떠오르기 시작하고 무드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마리수 결과를 좀 보게 됐고요. 또 그 안에서 좁혀서 디테일한 접근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 세분화, 유형화시키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고, 또 마무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이즈에 대한 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아주 알차고 꽉 찬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봄 낚시, 봄의 기운을 확연히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겨울의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아직 묻어 있었던 이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배움, 또한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그 결과치까지도 얻은 이런 보람찬 날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된 시즌. 봄베스 탐사를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하는 패턴 찾기 노하우. 평지형 저수지부터 연밭까지. 봄에 더욱 기대되는 포인트는 어디? 나이스. 오케이. 좋아. 수심이 얕은 평지형 저수지에선 어떤 패턴이 먹힐까? 오케이. 또 나와서 또 같은 자리에서. 와. 오케이.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단 하나의 답을 찾아낸다. 오케이. 오이샤. 봄철 베스 공략에 대한 모든 것. 이글아이. 예스.